얼굴의 통증 중에서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전에 안 그랬는데 얼굴이 자꾸 빨개져요.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달아오르기도 하고, 음식 먹을 때마다 달아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정의는 이래요. 안면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붉어지고 땀이 나고 열감이 느껴지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안면 홍조라고 보게 되고요. 주로는 폐경기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겪으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죠. 한 50에서 85% 정도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발생 기전은 두 가지예요. 한 개는 얼굴 피부 진피층에 있는 혈관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피가 많이 몰리면서 빨개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교감신경이란 거는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이런 거를 알아서 스스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들이 이제 교감신경들이에요. 주로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뭐 이렇게 호흡을 좀 가쁘게 만들고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피를 이제 얼굴 쪽으로 몰아주면서 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류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요. 일단 피부 질환 쪽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급격한 감정 변화라든지 온도 변화, 혹은 뭐 음주, 매운 음식 먹었을 때, 아니면 요 주사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피부가 붉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성 홍조라고 해서 요거는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예요. 뭐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은 분들이 유발된다는 것도 있고요. 뭐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 이런 것들 유발하는 약물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홍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갑작스러운 강한 심리적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뭐 당황, 긴장,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갑자기 받았을 때 그때만 이렇게 확 붉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홍조라고 분류를 합니다. 주사라는 병이 이런 거예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냥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되게 빨갛죠. 뭐 심한 분들이 이렇게 농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분들이 특히 많이 겪는데, 갱년기가 되면은 일단 제일 큰 변화가 요거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살 근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갱년기를 겪게 되고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뇌 쪽 시상하부에도 같이 자극을 줘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해서 우리 몸의 체온값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그 체온 조절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뭐 이 몸이 이 정도면은 적당한 온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몸에서 이제 그 정도에서는 너가 너무 지금 몸이 뜨거워진 상태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내서 어떻게든 열을 풀어내려는 그런 작용들이 몸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로 인한 안면 홍조 같은 경우는 폐경하고 1년 정도가 제일 심해요. 이제 폐경하고 1년 정도 제일 심하고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는데, 이렇게 심한 시기에 잘 조절을 하신 분들은 좀 덜 오래 가겠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좀 조절을 잘 못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오래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특징은 안면부뿐만 아니라 요 상부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이나 가슴 상부는 상지에도 발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신경이 과민해진다든지 뭐 두려워서 뭐 어쩔 줄 몰라든지 하여튼 이런 신경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수초에서 한 수분 정도 지속됐다가 괜찮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빈도가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것도 특징이에요. 처음에 되게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느끼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되게 심하다라고 느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진단은 일단은 할 때는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얼굴에 실제로 발열이 일어나서 홍조가 생기는 거지, 아니면 그냥 이유 없게 그냥 피부 홍조가 뭐 음식 먹는다든지 매운 거 먹는다든지 뭐 뜨거운 거 먹는다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건지, 혹은 뭐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주사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신경계통 질환, 유암종이라는 거는 몸의 점막 쪽에 나타나는 신경 내분비 세포 쪽에 생기는 암 종류인데, 그런 거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요소나 아니면 약으로 인한 것도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약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또는 뭐 간혹가다 전립선 암 치료를 받는 남성분들한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진단이 쉽지 않은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겼구나 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상열하음증이라고 봐요. 상열하음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면 건강하다.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순환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는 열이 차고 밑에는 계속 차지면서 이런 순환이 막히다 보니까 점점 얼굴 쪽에 뭔가 붉어지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수승화강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수승화강이란 거는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은 내려오면서 몸이 전체적인 순환을 해야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보는데, 이런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면홍조 때문에 오셨다 하면은 첫 번째 치료, 저희는 비강사혈법을 써요. 비강사혈법이라는 거는 머리에 있는 열들을 내려줘서 코에서 피를 내면서 머리에 있는 열들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치료고요. 했을 때 실제로 그때 확 좋아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한약을 써요. 한약을 쓰는 경우에는 열을 내리는 치료만 하는 건 아니고 상열하음증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밑에 좀 찬 기운들은 올려보내고 위에 따뜻한 기운들은 내려보내고 하는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을 쓰면은 훨씬 빨리 나아지겠죠. 여기까지 안면 홍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얼굴이 붉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가끔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치료보다는 요거는 확실히 한의학적인 치료가 강점이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 또는 주변 분에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이 생겼다 하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